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입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보자면 누군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그 사망한 사람을 보통 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망인과 같은 말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입니다. 자, 피상속인이 있으면 이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있겠죠. 그래서 상속인이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단독 상속을 합니다. 모든 재산을. 그런데 보통은 단독 상속이 아니라 공동 상속인이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사람, 즉, 망인의 배우자 또는 망인의 부모,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직계 존속이라 부르고, 그 자녀를 직계 비속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가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수 있는 케이스지요. 자, 그러면 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이 개시는 피상속인, 상속 시 당연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당연히 상속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속인 입장에서 그 부채가 더 많다면, 즉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보니까 뭐 빚이 더 많은 상태라면 받고 싶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저지하는 게 상속 포기 신청이고, 빚이랑 그 플러스 재산이랑 뭐가 더 많은지 좀 모를 때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때는 한정 승인을 해서 그 플러스 재산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재산까지 내가 상속하겠다라고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은 그 민법의 상속편에 나오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해서 그 상속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상속 재산이 있을 경우에 누가 무슨 재산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하는 절차를 즉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하는데요.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부가 협의를 하고 그 서류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날인을 하거나. 그래서 그 서류가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협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협의서를 쓰지 않고도 그 상속인들이 그냥 원칙대로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상속인들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또는 나는 법정 상속분대로 받을 수 없다, 내가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상속인 중 일부가 항의를 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라는 소송 절차입니다. 이것의 관할은 가정법원이 됩니다. 그러면 왜 협의가 되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그 상속재산이 다양할 때, 그리고 많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도 여러 개가 있고 뭐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이럴 경우에 나는 이 부동산을 내가 그냥 단독으로 받고 싶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칙대로 상속을 해버리면 이 부동산에 상속인들이 그 상속 지분 비율대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혼자 갖고 싶지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왜냐하면 관리도 그렇고 추후에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다양할 때 나는 이 재산을 내가 갖고 내가 돈으로 이걸 환산해서 너한테 정산을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속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은 뭐냐면 상속인 중 일부가 그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거예요. 즉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그 형제 중 일부가 아버지로부터 뭐 몇 억을 받았다, 또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생전증여를 받았다, 단독으로.
그러면 다른 상속인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도 협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 페이지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수익은 그 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거나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받거나 해서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많이 받아간 겁니다. 그리고 기여분은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같이 동거하면서 부양을 한 거예요. 생활비도 드리고 병원비도 드리고 그리고 간병도 합니다. 치매가 오셨는데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수십 년 동안 간병을 해온 거예요. 예를 들어 장남이.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는 당연히 많이 받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이제 협의가 되지 않고 소송까지 가기도 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컨텐츠를 통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가볍게 다뤄봤는데요. 이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그 관할이 일반 법원이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입니다. 자, 유류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망인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재산을 많이 줍니다. 물려줍니다. 미리. 그럴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이후에 본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주는 건 자유지만 나머지 상속인들은 본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상속재산 중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물려줬어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한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명에게 굉장히 많이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 상속재산을 본인들이 다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더 받아갈 게 있는 거예요. 이 받아간 형제를 상대로. 왜냐면 너무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그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같이 제기를 해서 서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상속은 이만큼 받아갔지만 그래도 내 유류분에도 못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